몇 번 할 차례? 16번? 예.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인 주식회사 베이블레이드는 1월 1일 방송 프로그램의 캐릭터를 장난감 제조사인 손호빈에게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손호빈은 주식회사 현재 향후 밑줄 쳐주세요. 향후 출시 캐릭터를 사용한 장난감 제작 권리를 가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라이선스의 수익을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자. 접근권이라는 것이 있고요. 접근권이라는 것이 있고 사용권이라는 게 있어요. 접근권이라는 것이 있고 사용권이 있는데, 자, 일단은 접근권은 사용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을 합니다. 접근권은 사용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용권은 사용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령했을 때 수령시 전액 수익 인식이에요. 전액 수익 인식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요.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향후라는 글자가 들어있죠, 그쵸? 향후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향후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문제는 이 캐릭터가 확정적인 거야, 미확정적인 거야? 어떤 캐릭터가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이 캐릭터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캐릭터가 앞으로 나올 거니까, 그치? 앞으로 나올 거니까 그 캐릭터에 따라서 우리 회사 제품이 대박 날 수도 있고 쪽방이 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이런 걸 접근권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권은 뭐냐면 영화 같은 거 이미 제작이 완료됐어, 안 됐어? 됐죠? 이미 제작이 완료됐으니까 이번에 천만 찍은 거 있죠, 그쵸? 범땡 도땡 2, 그죠? 범땡 도땡 2 천만 돌파됐잖아요, 그쵸? 근데 극장에 개봉하기 전에 넷 거시기에서 제의가 들어왔었대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개봉을 한 거래요. 그 영화를 개봉을 할 때 독자적으로 개봉을 하는 게 아니라 배급사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겠죠, 그쵸? 그럼 그 배급사는 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배급에 관한 권리를 걔네만 독점적으로 하는 거지, 그치? 이런 것들은 이미 영화는 완성이 된 거잖아, 그치? 배급하면서 영화를 촬영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은 무슨 권이라고요? 사용권. 음반도 이미 완성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죠. 사용권. 근데 도라에몽이라는 캐릭터를 만든 회사랑 앞으로 만들 캐릭터에서 계약을 했어. 도라에몽은 히트를 쳤는데 앞으로 나온 캐릭터가 히트를 칠지 못 칠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그런 건 무슨 권? 접근권.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의 캐릭터를 우리 장난감에 붙이겠다. 우리 장난감에 캐릭터를 붙이겠다.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체결한 거예요?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그 향후 캐릭터에 따라서 장난감에 그치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이런 걸 접근권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접근권은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한다고 그랬으니까는 1억을 받았지만 2년간이니까 나누기 2년에서 얼마 수익을 인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5천만 원만 수익을 인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에요. 답은 3번. 자, 접근권이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권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사용권. 이게 만약에 얘들아 향후 완성된 캐릭터에 대한 게 아니라 이미 제작된 영화에 대해서 2년간 보급권을 가졌다. 그러면 이건 사용권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그냥 얼마가 답이 되는 거야? 1억이 답이 되는 거죠. 1억. 자, 고객 충성 제도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3일은 10만 원의 제품을 판매하고 까지 끊어보세요. 10만 원의 제품을 팔았어요. 차변에 현금 10만 원. 차변에 현금 10만 원. 대변에 매출. 그런데 포인트를 몇 포인트 부여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10,000포인트를 부여했다고 나와 있죠? 그래 안 그래? 10만 원을 판매하고 10,000포인트를 부여했대요. 그럼 나중에 포인트 가져온 만큼 제품을 내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니네 포인트 많이 적립하잖아. 그죠? 커피 가서 커피 하나 하면 포인트 꽝 찍어주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포인트 부채가 생긴단 말이에요. 포인트 부채가 생긴단 말이야. 자, 그러면
10,000포인트를 부여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1포인트당 1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제품의 개별 판매 가격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0만 원. 근데 총 교환 예상 포인트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9,000포인트에 썼다. 여러분 이거 봐요. 개별 판매 가격이 얘가 10만 원이에요. 얘가 10만 원. 포인트 부채는 몇 포인트가 교환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9,000포인트. 따라서 몇 포인트? 9,000포인트. 그럼 이거 안 보내주면 되지. 여러분 잠깐만 여기 봐요. 돈 얼마 받았니? 10만 원 받았어. 돈이 10만 원 받았지? 포인트가 없으면 매출이 얼마가 되는 거야? 10만 원이지. 근데 포인트를 그죠? 부여를 했고 이 포인트가 몇 포인트가 사용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9,000포인트. 그러면 과연 매출은 얼마냐? 포인트 부채는 얼마냐?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여기 봐요. 10만 원이 얘들아 잘 봐. 10만 원이 몇 개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두 개로 분리가 돼야 되는 거지. 아까 해봤잖아.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니? 10만 원 곱하기 두 개 더해주시면 얼마가 되는 거죠? 10만 9천 분의 제품의 개별 판매 가격이 10만 원이죠, 그쵸? 해봐. 얼마 나오나? 얼마 나오니 그러면? 91,743원이에요. 91,743원이에요. 3원이 매출이에요. 91,743원. 그럼 얘는 8,257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9,000포인트에 대한 부채입니다. 포인트 부채.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다시 한번. 돈은 10만 원 받았잖아. 우리 회사는 포인트가 왜 없다 그러면 그냥 매출이 10만 원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포인트를 부여를 했단 말이에요. 9,000포인트가 사용할 예정이래. 그러면 매출과 포인트 부채로 나눠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매출이 10만 원이었어. 꼭 포인트가 9,000이지, 그치? 근데 돈은 10만 원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저렇게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몇 포인트가 사용됐다고 나와 있어요? 3,000포인트. 그럼 얘들아 이 포인트 부채가 잘 봐. 잠깐만 스톱. 포인트 부채가 몇 포인트에 대한 거였었어요? 9,000포인트에 대한 거였었죠? 몇 포인트가 사용됐다고요? 3,000포인트만 없애줘야죠. 포인트 부채 없애주고 매출과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쟤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니? 포인트 부채 얘들아 이거 몇 포인트 사용된 거라고 그랬어? 3,000포인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계산해주면 돼요? 8,257이 9,000이지? 맞아요? 9,000포인트 분의 몇 포인트를 내주시면 되는 거죠? 3,000포인트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 9,000포인트 중에서 3,000포인트 쓰여진 거 그치? 그럼 이거 얼마 나오니 이거 계산하면? 얼마? 2,752원입니다. 2,752. 2,752만큼 네 매출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토탈 수익을 인식할 금액은 두 개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94,000이냐? 94,493? 94,495. 답은 2번이 답이 나와. 2번. 정리 한번 해보실래요? 자, 18번 문제 보시면은 상품을 할부로 판매하였다. 상품의 원가는 600만 원이고요. 매년만 300만 원씩 3년간 회수하기로 했다. 자, 하나, 둘, 셋.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동일한 금액이죠. 동일한 금액이니까 곱하기 뭐를 해주면 되는 거지? 연금형가. 연금형가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40183. 2.40183. 그래 현재 가치가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현재 가치 얼마 나올까요? 300만 원 곱하기 2.40183 이렇게 해주시면 현재 가치는 얼마 나오니? 725,490원이에요. 720만 5천 490원이요. 490원. 자 분기 한번 해볼게요. 분기 한번 해볼게. 이때 인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할부 판매했잖아 그치? 맞아? 판매했으니까 매출이란 말이에요. 매출이 얼마? 720만 5천 490원. 차분해. 장기 뭐라고 그랬어요? 장기 외상 매출금. 장기 외상 매출은 333이니까 900만 원이지.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 가치 할인차가 179만 4,510원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그러면 얘가 재무상태표에서는 잘 봐. 잠깐만. 재무상태표에서는 장기 외상 매출금이 얼마예요? 900.
마이너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마이너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179만 4,510원. 빼주시면은 얼마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720만 5,490원. 그치? 손익계산세에는, 자, 어떻게 하나 보자. 손익계산세에는 매출 마이너스 뭐예요? 매출 원가. 매출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이에요. 매출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 지금 매출이 얼마? 720만 5,490원. 매출 원가는 600? 맞아? 네. 그럼 얘가 120만 5,490원. 12월 30일까지 다 할게요. 얘가 1월 1일이고요. 12월 31일이 되면 12월 31일이 되면 잠깐만 여기 볼래? 여기까지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차분히 현금 얼마 받을까요? 차분히 현금이 300만 원 받아요. 차분히 현금 300만 원. 대변에는 장기 외상 매출금. 대변에는 장기 외상 매출금 얼마예요? 300. 그리고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없애주라고 그랬지?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없어지고 대변에 뭐가 되는 거지? 이자 수익. 맞아요? 금액은 얘 곱하기 시장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12%. 시장 이자율 12% 곱해봐. 얼마 나오나? 86만 4,659원이에요. 86만 4천. 659원이에요. 네. 86만 4,659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첫 번째 매출은 얼마니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매출 총이익은 얼마니 이렇게 물을 수 있고요. 매출 총이익은 얼마니 이렇게 물을 수 있고요. 세 번째 이익은 얼마 이 매출 총이익을 물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의 장부가액은 얼마니? 매출 채권의 장부가액은 얼마니?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자를 물을 수도 있겠죠. 이자를 물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매출 이거지. 매출 총이 여기 있죠. 매출 채권의 장부가액 이자 여기 땡땡땡땡땡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이 86만 4천 86만 4천 얼마? 659원. 네,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은 손익계산서에 가는 거니까 저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됐어? 19번 문제 보자. ABC를 3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고객과 체결하였습니다. 각 계약을 하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일괄 협상하였다. 여러분 개별 판매 가격은 얼마인데 토탈? A, B, C 세 개 합쳤더니 토탈 얼마예요? 350만 원이지? 맞아?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이거 각각 얼마인데 에이 그냥 싸잡아서 얼마 해주시면 안 돼?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쓰잖아. 그래서 A, B, C를 묶어서 얼마에 판매하기로 했어요? 3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했고 A와 B 상품에 대해서 공급이 완료됐대요. 매출로 인식할 금액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아까처럼 안분 계산하면 된다. 300만 원을 여기 잠깐만 지금 300만 원 받기로 한 거잖아. 여러분 300만 원 받기로 했지? 그치? A, B, C로 나눠줘야 되는데 A하고 B가 판매를 했지 그치? 그래 A하고 B의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면 되죠. 300만 원 곱하기 6 세워봐. 300만 원 곱하기 개별 판매 가격으로 해주면 된다고 그랬잖아. 계속 그지? 개별 판매 가격이 얼마예요? 300 얼마니? 350만 원 분의 A하고 B가 판매됐다고 그랬죠. 얼마예요 그러면? 250.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나오니? 214만 2,857원.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일괄 판매했을 때는 얘들아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일괄 판매했을 때는 개별 판매 가격으로 항상 안분 계산한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20번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밑줄 쳐야 돼. 높지 않더라도 네, 그게 포인트예요. 돈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아무리 식별할 수 있어도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 처리하면 안 돼요.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돈 못 받을 게 뻔한데 뭐 그치?
그러면은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1번이 틀렸어요.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계약 식별, 아까 1번 문제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계약 식별, 수익 의무를 식별하고요. 거래 가격을 산정, 그 다음에 배분, 그 다음에 수익 인식 단계를 거친다. 거래 가격 산정 시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되어야 하며 변동대가, 비현금대가 또는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등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 이전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다음 중 수익인식 기준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고객 충성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보상 점수를 배부하는 대가는 개별 판매 가격에 따라서 배분된 금액이다. 아까 했어요, 그죠? 예, 포인트 같은 거 개별 판매 가격에 따라서 배분됐고요. 매출의 확신 이용의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총 판매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보증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이선스 계약의 접근권에 해당되면 일정 기간 동안의 권리를 부여하는 수익 의무가 부여된 것이므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아까 접근권은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사용권이 전액 인식하는 거라고 그랬고요. 검사조건부 판매의 경우 재화나 용역이 합의된 규약에 부합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고객이 인수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여러분, 고객이 인수하는 시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나와있죠, 그렇죠? 그러면 판단했을 때 수익을 인식해 주시면 돼요. 고객이 언제 인수하는 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검사조건부 판매에서는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경우 이건 팔렸다라고 하면 그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 수익을 인식해 주시면 되고요. 고객이 인수하는 시점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고객이 늦게 인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예, 그래서 4번에 틀렸습니다. 수익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